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빵도둑입니다. 제목은 좀 그렇지만 하모니빌이라는 작은 마을 이야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하모니빌이라는 이름처럼 조화가 중요했을 법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맞습니다. 가족들이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빵 한 덩이를 훔쳐야만 했던 그 앤더슨 씨의 이야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랄까 가난, 또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좀 어쩌면 무거운 주제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앤더슨 씨가 처했던 그 근본적인 딜레마,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 이야기가 겉보기에는 그냥 도덕 이야기 같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공동체 전체의 어떤 가치관,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험대에 올리게 되는지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절박한 선택이 일으킨 그 파장들, 그걸 좀 따라가 보면서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앤더슨 씨, 그 개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A kind man. 그게 중요하죠.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죠. 평소에는 남들한테 잘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가족은 굶주리고 있고 당장 빵 살 돈도 없고 네. 결국 그래서 빵집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설정하고 도둑질이라는 행동, 이 사이의 간극이 처음부터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동 사이에 그 명백한 모순이잖아요. 네, 모순이죠. 이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체 뭐가 사람을 저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모는 걸까 하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에서는 그 원인이 절박함, desperation이라고 나와요. 굶주린 가족을 앞에 둔 가장의 그 고통, 무력감. 아마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선을 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논쟁일까요? 그 절박한 상황이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나 정당화할 수 있을까? 네, 어려운 문제네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어긴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식으로요.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절박함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앤더슨 씨의 행동이 알려지니까 하모니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의견이 확 갈려버렸다고 하죠. 어떻게 갈렸나요? 법은 법이다.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 사람 사정이 너무 딱하지 않냐.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맞섰다는 거예요. 진짜 딱 우리 사회 모습 같네요. 네. 나뉘었다. 디바이디드라는 표현이 정확히 쓰였어요. 처벌을 주장한 쪽은 아마도 사회 질서, 규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원칙주의자들 같은. 그렇죠. 이런 걸 봐주기 시작하면 사회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개인 사정보다는 공동체 규칙 유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도움을 주장한 쪽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고통, 그 절박한 상황에 더 깊이 공감했을 거고요. 감성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네요. 네. 법의 잣대만으로는 이건 해결 안 된다. 인간적인 연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논쟁이 그냥 어른들끼리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또 재밌어요. 하모니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막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아이들 시각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들 반응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일부 아이들은 앤더슨 씨가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절차를 따라서야 한다. 그렇죠.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정해진 절차나 사회적 약속, 규범의 중요성 이런 걸 벌써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똑똑하네요. 어쩌면 우리 마을에는 도움을 청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라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하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들은 달랐다고요. 네, 다른 아이들은
그는 그냥 가족을 먹이려고 한 것뿐이다. 라면서 그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먼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행위 자체보다는 그 마음을 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보다는 굶주린 가족 살리려는 그 절박한 마음에 초점을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 논쟁보다 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참 순수한 시각이네요. 이렇게 아이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법, 질서, 개인의 절박함, 연민, 공동체 책임, 와,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두 가지 아이들 반응 있잖아요. 이게 앞서 말한 어른들의 두 관점. 그러니까 규범과 질서 중심, 대 공감과 피로 중심. 이거랑 정확히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뭐 특정 나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사회라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 충돌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 같아요. 빈곤이나 결핍 때문에 생긴 문제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이들 토론까지 넣은 게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을 전체가 앤더슨 씨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의견이 막 나뉜 상황에서 드디어 현명한 와이즈 밀러 판사가 등장합니다. 네, 해결사가 나타난 거죠. 양쪽 주장을 다 듣고 나서 내린 결정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앤더슨 씨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일단 처벌은 면했네요. 네. 근데 거기서 딱 멈춘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 같아요. 맞습니다. 밀러 판사의 결정은 단순히 죄 없어 하고 끝내는 면죄부가 아니었어요. 그의 지혜는 처벌이냐 아니냐, 그 너머에 있었죠. 어떤 지혜였죠? 그는 처벌 대신에요, 공동체가 다 같이 나서서 앤더슨 씨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돕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Ask the community to work together. 와, 대단한데요? 이게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그냥 앤더슨 씨 한 사람 처벌할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 이 문제를 넘어선 거네요. 네. 판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공동체의 약한 부분, 그러니까 가난이나 소외 문제를 정면으로 본 거군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책임을 공동체 모두에게 돌려준 거고요. 정확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로 딱 프레임을 바꾼 거죠. 그 결과가 놀라워요. 하모니빌 마을 사람들이 진짜로 힘을 합쳐서 누구도 굶주린 채 잠들지 않도록 Make sure no one goes to bed hungry,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밀러 판사의 접근은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배고픔이나 가난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아, 구조적인 문제. 네. 앤더슨 씨의 절도는 어쩌면 그 시스템이 실패했거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상일 뿐이라고 본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증상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뭐랄까, 개인에게 벌을 주는 응징적 정의, 퍼니티브 저스티스를 넘어서서요,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는 회복적 정의, 리스토레이티브 저스티스 관점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 회복적 정의요? 네, 처벌보다는 예방, 지원,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짧고 어찌 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은 공동체의 역할, 서로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야기가 핵심 교훈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게 중요하다. A lesson for all of us about understanding and helping each other when times get tough. 이거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understanding 하고 돕는 것, helping each other, 이 나란히 강조된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이해가 먼저다. 그렇죠. 단순히 동정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그런 돕기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처지나 맥락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앤더슨 씨 경우처럼 무조건 비난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대신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 그 절박함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해결이라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이해의 바탕에는 공감, 엠패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해와 공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게 바로 집단적 책임감, collective responsibility가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적 책임감.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그냥 저 사람 운이 없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안고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의 문제. 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하모니빌, 그러니까 조화로운 마을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공동체를 만드는 진짜 힘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처벌이나 비난 대신에 연대와 지원을 선택해서 진짜 이름값을 하게 된 거네요. 하모니빌. 그렇죠. 이름값을 하게 된 셈이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공동체는 주변의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이렇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시 우리는 앤더슨 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그 첫 번째 그룹처럼 그냥 원칙, 규칙만 내세우면서 개인의 그 절박한 사정은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아니면 그 사람 상황을 이해하고 돕자고 했던 두 번째 그룹처럼 공감하고 손 내밀 준비는 되어 있을까? 네. 더 나아가서 밀러 판사처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려는 노력, 그런 걸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여러 목소리들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같아요. 단순히 뭐 돈으로 돕는 걸 넘어서서요. 그냥 따뜻한 관심, 이해의 시선,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좀 연결해 주거나 뭐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돕는 것까지 돕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넓을 수 있겠네요. 물론은 이가 때로는 그냥 편견 없이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그 무관심의 벽을 허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려는 그 태도의 전환, 이게 중요할 겁니다. 태도의 전환? 네, 이 짧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빵도둑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의 절박한 선택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서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또 연민과 공감의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갈까? 참 많은 생각을 나눴네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하모니빌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 그게 뭐 직장이든 동네든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든 거기서 혹시 보거나 겪는 상황들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아, 내 주변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는군요. 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앤더슨 씨처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공동체의 지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지원을 위해서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하모니빌에 가깝게 만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